멀티플 리그레션 설명을 했는데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음, 여러분들 조별 그 엑서사이즈를 좀 해서 그 엑서사이즈한 결과를 여러분들 저널에 올려달라고 이렇게 선생님이 나중에 요청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동영상을 안 보니까 여기 19주차 미팅에 여기 보면은 멀티플 리그레션 엑서사이즈 있죠. 그죠? 클릭을 해서 요걸 가지고 토대를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멀티플 리그레션을 보면 선생님이 처음에 코릴레이션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해서 심플 리그레션 얘기했어요. 독립변인이 하나일 적에 그리고 그 독립변인이 숫자일 적에 그 다음에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독립변인이 여러 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설명을 다 안 했지만은 동영상 보시면은 이제 더미 베리어블 넣는 거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독립변인들이 여러 개 있을 적에 독립변인을 다른 변인들을 제어하고 하나의 독립변인의 독립적인 그러니까 유니크한 영향력, 설명력만을 보기 위해서 파셜, 세마이 파셜 코릴레이션을 쓴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독립변인들이 여러 개 있을 적에 그 독립변인들을 어느 순서로 넣는가도 중요할 수 있어서 그 순서 넣는 거를 이제 그 정하는 방법으로 컴퓨터가 하는 방법으로는 statistical regression method가 있고 리서처가 생각해서 넣는 걸로는 sequential regression이 있는데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 sequential regression이 있지 statistical regression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요걸 예로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멀티플 리그레션 여기에서 라이스와 캐츠라는 학자가 셀룰라폰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전의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오래된 연구라서. 근데 셀룰라폰 비디오 텍스트 서비스들에 대한 평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서비스 평가라고 일단 이렇게 DB를 하나로 놓고 보자고요. 그 서비스 평가에 대해서 독립변인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컴퓨터에 맡겨서 어느 독립변인이 영향력이 제일 큰가 정해서 그걸 먼저 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내가 학자로서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으로 이런 게 있고 선생님 얘기 지금 들리죠? 한 사람만 대답 예 고마워요 현우 학생 소셜 팩터로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다 독립변인 하나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거를 인구 통계학적인 걸로 묶고 요건 소셜 팩터로 묶고 요게 그룹화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전 테크놀로지에 대한 경험해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통째로 넣어보고 그다음에 요 넣은 거를 제어한 다음에 소셜 팩터의 영향력을 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는 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면서 그죠? 미디어학 공부를 하면서 얻은 이론적 지식이나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컴퓨터에 맡기는 건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사 방법은 수업에 좀 다루겠지만 우리는 통계 수업이라서 다루지 않았지만은 사실 가설을 만들고 가설을 테스트한다 이럴 적엔 그 가설은 사회학, 심리학, 사회심리학, 경영학 뭐 이런 것도 있죠. 경영학도 심리학 하고 비슷하니까 그런 것들 사회학적인 이론에 기반해서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사회학적인 이론에 기반해서 가설을 만든다는 얘기는 내가 독립변인을 무엇을 넣고 그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죠? 여기 가설에 이렇게 포함한 독립변인이 영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데 그 이유를 발현을 시켜서 분석을 해야지 어, 그냥 컴퓨터에 맡겨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따라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짧게 소개했지만 스태티스티컬 리그레션 메소드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자꾸 요새 돈 꾸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 그래서 요건 많이 안 쓰이고요. 그죠? 그리고 요 시퀀셜 리그레션은 쓰이는 편입니다. 그런데 시퀀셜 리그레션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한 거를 보면은 그러면은 요게 파셜 코릴레이션, 세마이 파셜 코릴레이션을 섞어서 다른 변인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요거 있죠, 그죠? 요 아웃풋은 R에서 나온 아웃풋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름만 좀 들어봤을 만한 SPS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의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서 보면 모델 그래서 R 값, R 제곱값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선생님이 수입과 가족 숫자가 독립변인이고 통장의 개수가 종속변인이다 해서 가짜 데이터를 이렇게 넣은 겁니다. 넣어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R 제곱이 처음에 거는 여기 뭐냐 하면은 처음에 수입만 넣어서는 63% 설명을 했는데 가족 숫자를 같이 넣어서는 80% 정도가 설명이 되더라. 그러니까 R 제곱이 약 20%에서 3% 빠진 만큼 늘었겠죠. 그죠? 그래,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를 이제 이렇게 처음에 독립변인을 하나 넣어보고 R제곱값 보고 두 개 넣어보고 R제곱값 보고 여기서 보시면은 F값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해서 F값이 바뀐 거에 대한 시그니피칸트 레벨을 이렇게 정해서 0.05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독립변이 는 것으로도 설명력이 충분히 되는 모델이 된다라는 뜻으로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SPSS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처음 모델이죠. 그죠? 하나만 넣었을 때. 두 번째 넣었을 적이 뭐죠? 두 번째 모델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 파셜 코릴레이션, 파트 코릴레이션 값을 옵션으로 이렇게 출력해 줄 수가 있습니다. R에서는 이게 안 돼서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거나 선생님 설명한 걸로 PP코라는 패키지를 인스톨 한 다음에 그걸로 이용해서 따로 살펴봤죠. 그죠? 근데 SPSS는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재밌는 거는 독립변인이 하나일 적에는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이나 파셜 코릴레이션이나 파트 코릴레이션이 그냥 똑같죠. 그죠? 요거 이해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어 여기서 보면 여기가 DB야. 그죠? 종속변인이야. 그럼 독립변인이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 하나의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 해서 그냥 일반 코릴레이션 값 하고 그 다음에 파셜 그 다음에 세마이 파셜 이렇게 보시면은 다 요거를 다루는 건데 독립변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독립변인이 여러 개 있어야지 DV가 있고 여기에 IV1이 있고 IV2가 있을 적에
요때 이제 요 세 개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로 오더 코릴레이션은 뭐라고 그랬죠? 어, 그냥 모두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파셜 코릴레이션은 세마이 파셜하고 세마이 파셜은 요게 A, B, C, D, E, F, G 할 적에 요, 요, 여기 요 영향력만을 보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는. 단지 다른 점은 이제 분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코릴레이션 값이지만 R 제곱값으로 생각할 적에는 여기 A, B, C, D로 보느냐, A, B를 뺀 A, D로 보느냐, 그 차이가 파셜과 세마이 파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7.94, 7.94, 7.94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수입은 제로오더 코릴레이션은 아까 7.94였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제로오더 코릴레이션은 다른 독립변인을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7.94였는데 그리고 사실 가족 숫자도 그죠? 따로 독립변인의 영향력을 따로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수입 없이 놓고 봤다 그래도 0.692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건 코릴레이션 값이니까 요거의 영향력은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 파셜 파트는 이렇게 바뀌더라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셜은 조금 더 작아지고 파트는 더 작아지고 그죠? 여기에 파트라고 적은 건 세마이 파셜입니다. 그죠? 세마이 파셜은 분모가 뭐죠? SS 토탈 총이죠. 총 A, B, C, D죠. 그죠? 파셜은 아까 얘기한 A 플러스 D고 그래서 어느 걸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여기에 있는 요 점수들은 그죠? 요거 값을 제곱하면은 각 독립변인의 고유의 영향력 다시 얘기하면 다른 변인을 제한 값을 보는 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컴퓨터로 보시면은 선생님이 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 새 탭에서 창 열기 해서 다른 거 필요 없을 테니까 지워놓고 컴퓨터가 느려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있는 PC로 선생님이 요게 인스톨을 해라 패키지 인스톨을 해라 요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본다고 생각하고 요 화면을 공유를 안 하고 R을 공유할게요. 요거는 이제 PC에 열어두고 보세요. 수업 준비한다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인스톨 패키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인스톨 패키지스 이렇게 하고 여기 복수예요. 요 기억해 두시고요. ISLR 패키지를 인스톨해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스톨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인스톨을 해놨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여기 커멘트 처리할게요. 그죠? 그런데 인스톨만 해서는 못 쓰죠. 그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해서 ISLR 요때는 따옴표가 없습니다. 해서 탑재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탑재가 되죠. 그죠? 요 패키지에는 딸려오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게 카시트라는 데이터 세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데이터를 조금 헤드 그러면 위에 6줄만 그죠? 로우로 6줄만 우선 살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펴보기 위해서 6줄만 나왔어요. 그죠? 보니까 sales, com price, comp price, income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이 데이터가 뭐냐? 그래서 궁금해서 선생님이 카 시트 이렇게 해서 치면은 오른쪽에 말이에요. 그죠? sales of your car seat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시트 얘기하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simulated 데이터, 가짜 데이터. 그죠? 400개의 스토어, 그죠? 있죠? 가게.
저기 뭐죠? 카시트를 파는 가게의 세일즈 데이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세일즈 데이터인데 요 세일즈 기록이 그죠? 다우전드 단위로 나와 있고 이치 로케이션은 400 각 가게 얘기죠. 그죠? 각 가게의 세일즈 기록이 나와 있고 컴페티터의 프라이스 그러니까 각 로케이션 그러니까 그 가게의 경쟁 상대가 되는 가게의 뭐죠? 그 프라이스하고 그죠? 그리고 인컴 그 지역의 인컴하고 그 가게의 애드버타이징 그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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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 쓴 돈하고 파퓰레이션 그 다음에 그 가게가 그 카시트를 얼마에 팔았는지 그죠? 이 글씨 너무 작지 않죠?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쉘브 로케이션은 그 어디에다가 그 전시를 했는지 그래서 좋은 장소에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런 데다 했는지 아니면 나쁜 데다 했는지 그 다음에 average age 그래서 평균 나이 그 지역에 그 가게가 있는 지역의 평균 나이 그 가게가 있는 지역의 education level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가게가 어반에 있는지 혹은 어반의 반대가 뭐죠? 루럴에 있는지 루럴이 시골 지역이죠. 그죠? 어반은 도시 지역. 그다음에 그 가게가 US에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 있는지 이렇게 해서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스트럭처해서 카시트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각 변인이 말이에요. 이렇게 변인이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세일즈는 뉴메리컬이에요. 넘버예요. 그죠? 컴프 프라이스도 넘버예요. 인컴도 넘버야. 애드버타이징도 넘버야. 그죠? 다 넘버인데 쉘브 로케이션은 팩터예요. 그죠? 그리고 어번드 여기 어번드 팩터예요. 그죠? 예스와 노로 이루어진 팩터예요. 그리고 US도 예스와 노로 이루어진 팩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종류 변인이 몇 가지가 있죠? 선생님, 요런 거 대답할 수 있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종, 숫자 변이는, 종속 변이를 제외해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리고, 종속 변이를 선생님이 단정지어서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거 하기 나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변인이 다섯 개, 여덟 개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요 데이터 설명을 듣고 이렇게 보면은, 세일즈, 카시트가 얼마나 팔리냐에 무엇이 영향을 주는가, 그게 궁금해서 얻은 데이터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알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상식을 동원하고 물건이 팔리려면은 어떤 거가 영향을 주지?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그러죠? 직관적인 혹은 통찰하는 아이디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의 교육 수준이나 나이나, 그죠? 그리고 인구 밀도나, 그리고 회사가 쓰는, 뭐죠? 광고료나 그 지역의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 해서 데이터를 모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심플 리그레션을 하나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카시트 데이터가 있어요. 카시트 데이터가 있으니까 모델 1 해서 그죠? 뭐 이렇게 하거나 여러분들 선생님이 잘하는 거는 여기 모델 이러고 선생님이 항상 잘하는 거는 여기 종속 변인을 둡니다. 그죠? 그리고 독립 변인으로 뭐를 할까? 어, 인컴을 이렇게 할까? 그죠? 인컴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나중에 요 저장한 이름만 보고 세일즈를 종속 변인으로 인컴을 독립 변인으로 내가 리그레션을 했지. 그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리그레션 모델이다 이렇게 하면은 더 확실하겠죠. 선생님 그 R창 보이고 있죠, 지금? 그죠?
그래서 리니어 모델링을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선생님이 한 것처럼 세일즈를 종속 변인으로 하고 인컴을 이걸로 하고 데이터는 뭐냐 하면은 그죠? 카시트죠, 그죠? 카시트 이렇게 해서 커피를 치면은 실행이 됐습니다. 에러가 없으면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서머리 해서 출력을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출력을 하면 나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리그레션 모델 이렇게 봤을 때처럼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이게 나오죠. 그죠? 요걸로 모델링을 이렇게 estimate 그래서 추정하는 그 1차 방정식 모델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뜻이죠. 그죠? y hat는 그죠? y hat는 6.44 더하기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income 이렇게 해서 그죠? 이게 독립변이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인컴 단위가 그죠? 하나 올라갈 때마다 y 해트는 0.015만큼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0.015만큼 세일즈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잘 사는 동네 로케이션일수록 세일즈가 0.015, 약 1.5%씩 증가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아웃풋을 주고 모델링을 하라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기에 있는 절편은 이제 기본적으로 인컴이 0이다 가정했을 적에 시작되는 세일즈 뭐 이런 뜻이죠. 그죠? 실제로 0은 없으니까 그냥 절편 뭐죠? 이 추세를 보기 위한 절편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인컴이 늘수록 세일즈가 는다라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이때의 R 제곱값은 0.0이야. 그죠? 그러니까 약 2.43%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독립변인 하나로 모두 다 잘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2% 정도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Y 분산 SS 토탈 그죠? Sum of Square 토탈의 2.3% 정도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멀티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세일즈와 인컴의 코릴레이션 값이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스퀘어 루트 한 다음에 여기 있는 R 스퀘어 값 있죠. 0.02309 해서 하나는 0.15가 코릴레이션 값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일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하면 안 나올 테지만 그냥 해볼게요. 인컴 나오죠? 여기 있는 요 값입니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세일즈 이렇게 쳐서 나오는 이유죠? 이유는 선생님이 아까 여러분들 수업 준비하면서 선생님이 요 카시트 데이터 있죠, 그죠? 요거를 탑재해 다오라고 이렇게 어태치해 다오라고 이걸 쳤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하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원래 처음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나서 코릴레이션 값을 구해다오 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안 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카시트 이거 선생님이 항상 헷갈리는데 이렇게 그죠? 여기 앞뒤가 맞나? 그죠? 이렇게 써야지 아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엽적인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구해볼 수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요거 말고 그죠? 선생님이 요거 녹화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궁금하면 다시 보라고 요거 말고 조금 어
그 더미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어, 선생님이 가격과,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보이죠, 그죠? 선생님 여기 보면은 리니어 모델링인데 세일즈를 종속 변인으로 두고 독립 변인으로 프라이스와 쉘브 로케이션을 두는, 그죠? 그래서 독립 변인 두 개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쉘브 로케이션은 배드, 미디엄, 굿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쉘브면 뭐죠? 선반이란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열장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데 진열했는지 안 좋은데 진열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한 그겁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엔터키 친 다음에 요걸 서머리 해서 출력을 해다오, 결과를 출력해다오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모델링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적는 거를 보면은 요런, 선생님 오늘 참 실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요거를 요거 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어 여기에 보면은 종류 변인이 들어가니까 더미 베리어블 동영상을 참조하시면은 이렇게 나오겠지만은 여기 쉘브 로케이션, 굿, 미디엄 하고 배드 세 개에 대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들 여기에 내가 쉘브 로케이션이 좋은 거에 대한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y hat는 이걸 가지고서 안박 설명할게요. y hat는 그죠? 요거 마이너스 0.056 그죠? 그 다음에 프라이스 곱하기 프라이스죠, 그죠? 이렇게 되고 플러스 그죠? 아, 요거는 4점 그 요거 굿은요 4.898548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거를 제어하고 여기 로케이션 좋은 것만 따지려면은 여기 절평값에다가 더하기 4.895848을 해서 생각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면 미디엄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라졌네. 12.01 이건 더하기 여기 있는 1점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런 뜻이죠, 그죠? 프라이스. 이거 치면 에러가 나오겠지만 해둘게요, 그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쉘브 굿은 4.85, 약 5를 더하니까 그 세일즈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 이해를 하시겠지만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그래프 이야기는 비주얼라이제이션 수업 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윤석이 학생 질문 잘해줬어요. 배드 값은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만 그죠? 그러면 선생님 지금 한 것 중에서 요거 마저 적어볼게요. 여기에서 12점 요거에 더한 게 굿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한 게 굿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선생님이 지금 이따가 그래프 그리는 거 보면은 설명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게 굿값이야, 그죠? 그러면은 배드 값은 어디 갔느냐 하면 배드 값은 요거 두 개가 0일 적의 값이 배드 값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요거가
0으로 치고 여러분들 더미 베리어블 동영상을 보시면은 3개나 2개나 이렇게 하나는 0, 하나는 1 이렇게 치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2개가 0이면은 나머지 남는 요 인터셉트가 배드 일적의 값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배드 값은 바로 이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독립변인 중에 3가지 종류로 나눠진 쉘브 로케이션에 따라서 구실적에는 여기 있는 이 값이 되고, 그죠? 미디엄 일적에는 이 값이 되고, 그리고 뭐죠? 배드 일적에는 여기 인터셉트만 사용된 이 값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죠? 요거를 선생님이 뭐를 하려고 하냐면은 R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선생님이 이거는 안 가르쳐 드린다. 근데 이제 뭐 찾아보시면은 그리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플랫 이렇게 돼 있어요. 플랫을 그려다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죠? 프라이스하고 세일즈를 플랫을 하는데 그죠? 프라이스는 X축으로 세일즈는 Y축으로 하는데 배드만 우선 출력을 해다오 이렇게 한 거예요. 쉘브 로케이션은 배드만. 그리고 그거는 블루로 해다오 라고 해서 X 레이블링은 프라이스고 Y 레이블링은 세일즈. 그 다음에 메인으로 이건 타이틀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달라고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블루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배드 데이터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돼 그러면은 미디엄하고 그것도 할 수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배드만 출력을 한 겁니다. 근데 요거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합니다. 요 포인트와 같은 명령어는 비주얼라이제이션, R에서 그래픽에 있어서 그죠? 이미 있는 플랫 위에다 더 그려달라는 명령어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은 미디엄은 그죠? 레드로 세일즈와 프라이스의 미디엄은 그죠? 그 미디엄 데이터는 레드로 출력을 해다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 굿은 뭐가 될까요?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굿 그리고 여기도 굿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레드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그린으로 바꿀게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 보이시죠? 그 그래프까지 같이 보이죠? 그죠? 보면은 얼추 그죠? 안 좋은데 모이면은 세일즈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프라이스는 뭐죠? 가격이 그 파는 가게에서 파는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세일즈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레드는 미디엄 좋은 위치에 놓으니까 잘 팔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디스플레이 하는 거에 세일즈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요거를 그 리그레션 라인을 통합적으로 하나를 그리지 않고 각각의 독립변인 중에 여기 그 종류 변인이 있죠. 그죠? 셀브 로케이션에 따라서 그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보고 싶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거 전에 여러분들 요거 레전드 해서 요거 이렇게 적어 올게요. 이거 뭐냐 하면은 레전드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보기 표예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탑 라이트 오른쪽에 요거 여러분들 XY 좌표로 적어도 되는데 선생님은 좌표 잘 헷갈려서 그냥 탑 라이트, 탑 레프트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레전드, 굿, 미디엄, 배드에서 굿은 아까 뭐였죠? 그린이었고 레드였고 블루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요걸 보시면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absolute line 그래서 줄을 긋는 거예요. 그죠? 긋는데 여기 보면은 A는 절편이야. B는 기울기야. 그죠? 그런데 A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아니라 16 몇은 여기 구실적에 16 몇이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는 선생님이 그린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두 번째 B는 요거예요. 그죠? 요거 두 개 더하면 13.86382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디엄 일적의 절편은 13.83. 그죠? 그리고 두 개를 다 굿과 미디엄을 0으로 치면은 여기 개수값 소용이 없으니까 0이 되고 요 인터셉트만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12, 여기 왜 11이 됐지? 여기 12여야 됩니다. 선생님 요거 잘못돼 있어요. 요 계산값도 잘못일 수 있는데 이해는 하시죠? 그죠? 선생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출력을 해다오 그러면은 이렇게 줄이 세 개가 거진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배드는 어디 갔나요? 미디엄 이런 게 이제 그 눈으로 확연하게 좀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데서는 이런 식으로 팔리고 그리고 여기에 미디엄 일적인 이런 식으로 팔리고 그리고 여기에 어, 어, 안 좋은 데 로케이션이 있을 적에는 이걸로 팔리고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카테고리 베리어블이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상중하 있을 적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죠? 보통 보면 두 개, 남자, 여자일 적에는 또 해석이 조금 더 단순해지죠. 그죠? 근데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때에, 그죠? 아까 여기에 멀티플 리그레션 값, R 제곱값은 54%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 54%는 프라이스와 로케이션만 다 들어가 있을 적이죠. 가령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볼까요? 프라이스 그 M1 그래서 LM에서 프라이스만 넣어. 그래서 프라이스 그다음에 데이터는 카 시트 이렇게 하고 서머리 19%야. 그죠? 약 20%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스만으로는 Y 총 분산 중에 20%를 설명하는데 셀프 로케이션 그죠? 그래 진열대까지 고려해서는 확 늘어서 몇이죠? 얼마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아까 54%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한 것 중에 그러면 이 줄이 말이에요. 그죠? 줄이 이 줄 얘기하기 전에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죠? 뭐냐 하면은 아, 여러분들 팩토리얼 아노바 기억하시죠? 그죠? 팩토리얼 아노바에서 여러분들 이 싱글 아노바 말고 그죠? 팩토리얼 아노바는 두 개 차이가 뭐였죠? 독립변인이 하나냐 두 개냐 차이죠. 그죠? 그런데 독립변인이 두 개일 적에 아노바에서 그죠? 팩토리얼 아노바에서 독립변인이 두 개일 적에는 인터액션, 독립변인 간의 인터액션이 있나 없나 그거를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인터액션이 있나 없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단 여러분들 저기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는요. 인터액션을 다 독립변인들 간의 인터액션을 다 살펴보자면은 너무나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개는 그 인터액션을 모두 다 살펴보지는 않고 내가 꼭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있는 요 모델에서 인터액션이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싶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인터액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명령어를 쓰냐 하면은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이 지정하는 저장하는 변인 이름을 인터액션 넣어서 해달라 그래서 아까 프라이스와 쉘브를
리그레션 하는데 세일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거 보시면은 요거 지금 요거 눈에 보이시죠? 요거 프라이스와 쉘브를 이렇게 세마이컬론으로 묶어서 해다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이렇게 해다오 하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요. 여기서 아웃풋을 볼게요. 봐서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까지는 여기까지 요거가 없었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죠? 요 두 줄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 모델은요. 여기 보면은 프라이스와 독립변인 1과 종속변인 중에서 독립변인 1과 독립변인 2 중에서 좋은 것과의 인터액션 값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나오고 프라이스와 미디엄과의 인터액션 값에서 계수값이 이렇게 나오고 그죠? 그리고 여기에 프라이스만 고려했을 적엔 요 값이 나오고 그죠? 요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구운만 이렇게 그 시그니피칸스 레벨은 이렇게 딸려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출력을 이렇게 해서 나오면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은 요 인터액션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해석하는 건 독립변인들 간의 영향력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영향력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R제곱은 54% 아까보다 조금 더 늘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요거를 선생님이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플랫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요 그래프가 사라집니다. 그죠? 왜 컬럼이 이렇게 돼 있지? 선생님 얘기 들리죠? 한 사람만 대답해 주세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배드만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 블루로 출력하는 거예요. 배드.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아까 포인트 해서 미디엄과 굿. 그죠? 요거를 한꺼번에 적어서 이렇게 출력을 할게요. 출력을 하면 아까랑 이렇게 같이 데이터가 비주얼 스캐터 플랫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전드 해서 요거까지는 똑같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요거를 계산하기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해놨어. 그죠? 여기에 있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아까 절편값은 여기에서 요거 더하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11.1에서 구실적에는 절편을 6.13 이렇게 더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미디엄 일적에는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요것과 여기 있는 요걸 더하는 거예요. 그죠? 배드 일적에는 요거 두 개가 0으로 치는 거니까 사라지고 나머지 그냥 절편만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요렇게 해서 저장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 일적에는 절편이 이렇고 미디엄 일적에는 이렇고 배드 일적엔 이렇다. 그죠? 그 다음에 인터액션 있죠. 인터액션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여기 프라이스하고 쉘브하고 둘이 결합해서 상호작용해서 기울기가 요 기울기 값 얘기하는 겁니다. 기울기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 보여주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 있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뭐냐 하면은 0.05 그죠? 이게 마이너스죠. 그죠? 여기에다가 프라이스하고 굿 좋은 데 있을 적에는 그 뭐죠? 요 절편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죠? 이해하시죠? 여기 있는 요 값을 쓰는 거죠. 요 값을 더해주는 거죠. 요거 두 개를. 둘 다 마이너스니까 선생님이 그냥 마이너스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미디엄 값은 요 절편에다가 여기 미디엄 값은 요거 더해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배드일 적에는 요거 두 개가 다 0이니까 요 절편값을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절편값은 P 구실적에는 이렇고 P 미디엄일 적에는 이러며 P 배드일 적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뭐라 그러죠? 아까처럼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볼게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그죠? F 라인 그래서 그죠? 하는데 선생님이 A 절편은 여기에 굿, 미디엄, 배드 해서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 라인을.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 값은 P와 굿에 그죠? 요 두 개의 기울기 값 이렇게 계산한 거 넣고 넣으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넣으면은 뭐예요? 이렇게 줄이 그죠? 기울기가 바뀐다는 얘기죠. 그죠? 만약에 말이에요. 이 줄이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색깔이니까 요거 두 개만 놓고 보자고요. 요거 두 개. 두 개만 놓고 요 파란 거는 없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줄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빨간 게 이런 식으로 갔다고 치면은 그죠? 그러면 줄이 이렇게 두 개가 상당히 겹치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요렇다면은 요 인터액션 이펙트가 눈에 보이게 영향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여기 프라이스가 낮을 적에는 세일즈야 이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프라이스가 높아져 가면 갈수록 그죠? 로케이션이 영향을 안 주는 게 돼버려요. 그죠? 그리고 프라이스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다시 로케이션이 영향을 보이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미디엄 중간에 있는 로케이션 한 개 더 많이 팔리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은 그죠? 상식적으로 만약에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다면요.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하시나요? 하시죠? 여기 요걸로 다시 볼게요. 선생님이 요거를 지우고 말이에요. 보시면은 아까 이렇게 선생님이 그 출력을 해다오 했더니 이거 또 꺼졌어. 어? 안 돼. 꺼지면 안 돼. 예, 여기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실제 데이터 안 그릴게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실적엔 이렇고, 그죠? 그리고 미디엄 일적엔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좀 그 비현실적이니까 이렇게 볼까? 구실적엔 이렇고 미디엄 일적에는 이렇더라. 이렇게 놓고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적에 이런 뜻이야. 뭐냐면 여기가 프라이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라인이 그죠? 요거는 그죠? 이렇게 돼 있는 건 구실적이고 좀 라인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미디엄 일적이에요. 우리가 색깔이니까 배드는 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프라이스가 낮을 적에는 세일즈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좋은 데 놓는지 나쁜 데 놓는지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프라이스가 자꾸 증가하면 할수록 그 로케이션이 영향력이 점차 줄어요. 그죠? 줄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가면은 여기를 넘어가면은 이제 로케이션 안 좋은데 중간 단계에 놓은 게 더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실제로 분석을 해서는 이 데이터가 안 나왔지만 만약에 우리가 요걸 아까처럼 이렇게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눈으로 그려보면 그런 뜻이죠. 그죠? 만약에 이러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왔으면 이런 식으로 그 절편이랑 요 그래프가 나왔으면은 인터액션 이펙트가 있는 거죠. 있다고 나오겠죠. 뭐냐면은 프라이스가 증가할수록 그죠? 그죠? 좋은 데 있고 안 좋은 데 있는 게 그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그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여기 실제 다시 돌아올게요. R 스튜디오로 실제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겹치지 않아요. 그죠? 그 겹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까 이 그림과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 뭐예요? 인터액션 이펙트를 요 인터액션 이펙트를 이렇게 넣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아까 인터랙션 이펙트 없이 계산한 거. 기울기가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많이 차이 안 나서 요 인터랙션 이펙트가 없다라고 얘기할 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죠? 그거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들 여기 뭐로 와서 보시면은 여기 인터액션 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시그니피칸트 레벨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줄이 상당히 겹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에 별표가 붙었을 거란 얘기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멀티플 리그레션을 간단한 예로 이렇게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제 조별 방을 마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요거를 한번 해보라고 할게요. 그죠? 엑서사이즈 1 우리가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숫자 변인하고 여기서 변인 설명을 토대로 가설을 만들게 해서 종속 변인은 세일즈고 그다음에 독립 변인은 여러분들이 정하세요. 요거 조별 미팅을 해서 숫자 변인 하나랑 다른 종류 변인 하나. 그죠? 이게 어반이냐 아니면은 어반이 아니냐라는 독립 변인이 있었어요. 그걸 넣던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고 두 번째로는 그죠? 뭐냐면은 종속 변이는 똑같고 독립 변이는 인터액션 고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필요한 거 모든 걸 다 넣어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한번 해보라는 그죠? 두 개를 해보고 그 결과를 출력을 여러분들 조별 저널에 올리세요.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해석한 것을 그죠? 해석한 것을 적으세요. 저널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방을 마련을 하려고 해요.